1970년대를 시작으로 80년, 90년대의 헐리우드 액션 장르를 대표한 두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과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오래된 라이벌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스텔론은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1976년 로키라는 작품의 성공으로 일약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그의 연기나 스타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진 상태였고 스텔론 역시 성공에 대한 갈망과 과거 어려운 시절에 가졌던 외부에 대한 경계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아놀드는 보디빌더로서 정점을 찍고 명성을 얻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내는 아직 영화계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으며 그의 영화배우로서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1977년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였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로키는 많은 부문에서 후보작으로 지명되었지만 대부분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스텔론도 여기에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스텔론의 표현에 따르면 덩치만 크고 우쭐대는 녀석이 하나 있었다라고 회상할 정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놀드 역시 영화계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만큼 자신을 과장하며 스텔론을 향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경전이 폭발한 것은 아놀드의 입 때문이었습니다. 아놀드는 영화 로키가 골든글러브에서 수상하지 못한 것을 빗대며 스텔론 앞에서 그를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이에 스텔론은 주변에 있던 거대한 꽃병을 들어 아놀드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배경에는 둘 사이 공통분모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어눌한 말투와 근육질 몸매, 이민자 출신 배경, 거기에 액션 장르까지. 이러한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조직에서는 친구가 되겠지만 영화계에서는 캐스팅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은 몸속 DNA가 서로를 싫어했다라고 회상하며 영화계에서 서로가 경쟁자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서자 두 배우는 서로 경쟁하듯이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 출연하였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서로 경쟁하듯 영화에서 더 큰 총이나 칼, 더 많은 사람을 더 다양하게 죽여야만 했다라고 말하며 치열했던 둘 사이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둘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영화의 흥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그들의 영화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 큰 획을 그었으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흥행이나 작품성 모두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80년 후반이 되자 아놀드는 자신의 영화 스타일을 액션에서 코미디 장르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는 스텔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으며 1988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코미디 영화 트윈스가 큰 성공을 거두자 스텔론도 코미디 영화에 진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엄마는 해결사라는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사실 스텔론이 영화의 주연을 맡기 전 아놀드에게 해당 시나리오가 먼저 갔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읽고는 개똥같은 작품이라고 평하며 교활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는 곧 주변에 엄마는 해결사라는 작품에 출연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이 소문을 들은 스텔론은 경쟁에 눈이 멀어 작품성을 따지지 않고 이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화는 흥행
작품성 모두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스텔론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스텔론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 영화에 출연한 것은 자신의 영화 인생에 있어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둘 사이의 관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정치의 뜻을 두고 활동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는 자신의 이미지를 조금씩 대중 친화적으로 변모시키면서 코미디 및 가족 영화에 대거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은 마이너스적 요소였습니다. 스텔론 역시도 80년대와는 다르게 아놀드와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둘 사이의 경쟁이 부정적이기보단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리고 지난 10년간 두 배우 모두 세계적인 스타가 됨으로써 초창기 가졌던 초조함이나 경계심 대신 마음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둘 사이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플래닛 할리우드라고 하는 레스토랑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플래닛 할리우드 창업자는 80년대 액션 배우인 브루스 윌리스와 실베스터 스텔론,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대주주로 유치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비록 레스토랑 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스텔론과 아놀드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공통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아놀드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게 되고 스텔론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2003년 보궐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됨으로써 할리우드 대배우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놀드는 여러 정치 행사에 스텔론을 초대하였고 스텔론 역시도 아놀드의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며 둘 사이 경쟁 관계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놀드는 주지사 재임 7년간 전혀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쟁자를 잃어버린 스텔론 역시도 서서히 그의 영화 경력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화 경력을 끝내기엔 두 사람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던 탓이었을까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자신의 열정을 한 번 더 불태워 프로젝트 하나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것은 8, 90년대 액션 스타들을 총결집하여 영화를 함께 촬영하는 것. 그렇게 영화 익스펜더블이 시작되었고 스텔론은 아놀드에게 영화에 출연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아놀드는 주지사 재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영화에 출연하며 둘 사이 우정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 후 주지사 임기를 마치고 영화계로 돌아온 아놀드는 스텔론과 함께 많은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익스펜더블 시리즈부터 이스케이프 플랜까지 이들이 공동 출연한 영화는 관객들의 옛 항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으며 흥행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두 사람의 우정은 좋은 경쟁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